예, 순서상 바로 이번에 휴식이 없습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마지막 그 논문으로는 마지막 발표입니다. 그 동국대학교 김다연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Validating AI Based Customer Data Analytics 해갖고 이건 아마 AI 반문론 자체 갖고 아마 하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디펜스 하는 과정 라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사실 앞서 김영수 교수님이나 동국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그건 아닙니다. 가볍게 들어주시면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Validating AI Based Customer Data Analytics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 데이터를 애널리틱하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뉴스에서도 사건에 따르면 59%의 글로벌 마케터가 이미 AI 기반 대비하는 것을 최우선 트렌드로 지목을 했다고 하고요. 점점 그 시장의 범위는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는 여러 빅데이터 중에서도 unstructured data,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텍스트 데이터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성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때문에 어떻게 모델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 혹은 이미지 등등 안에 있는 이제 고객들의 밸류가 어떤 것인지를 추정을 하고 또 추출을 하고 이를 변수로 활용해서 어떤 대량 경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시장의 성과를 예측한다던가 마케팅 퍼포먼스를 예측한다던가 등등의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크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커스터머 제너레이티드 콘텐츠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코피 모델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요. 요즘은 이 LLM인 것 같아요. AI 기반의 방법들이 대가를 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LLM을 활용해서 콘텐츠라이제이션 혹은 컨텐츠를 코딩을 하는 또 라벨링 과정에까지 이 LLM이 자동화해서 많이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논문들이 사전 기반 추정 방식 혹은 머신러닝이나 규칙 기반 추정 방식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AI 기반으로 주제를 분석했다 혹은 감성값을 분석했다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기 전에 제가 리뷰를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품 구매하기 전에 혹은 특히나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저는 정말 리뷰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아고다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를 구매해요. 그냥 리뷰가 있는 거 제가 추천을 한번 하지 않습니다. 한번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부정적인 방향성인지 혹은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혹은 더 쉽게 이 호텔에 혹시 투숙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별로 까다롭지가 않아서 이 정도 있으면 가서 잡니다. 근데 네, 요거를 이제 감성 분석을 문장별로 한번 해보자. AI 기반, 그리고 기존에 자주 사용하는 사전 학습 기반, 사전을 바탕으로 하는 기반,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 긍정적인 문장을 아주 강한 긍정 문장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강한 부정의 문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록색을 보시면 중에 사람들이 아이 특유의 서열감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수학을 같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씹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라고 했으면 이 감성 분석 분류기는 이거를 긍정으로 분류를 했을지 부정으로 분류를 했을지 혹은 중립으로 분류를 했을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NRC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전 안에서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언급되면 이 문장은 부정적인 문장이다.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언급되면 긍정적인 문장이야. 라고 추정하는 방식이 NLP 방식이죠. 포먼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부분입니다. 인코더만 사용하는 부분이고 벌티 기반의 부분을 사용하는 거고 맨 마지막은 GPT를 사용해서 감성값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NRC 모델 사전 기반의 추정 방식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15만큼 긍정적이다. 아주 약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코볼트 같은 경우에는 더 긍정적이고 GPT 같은 경우에는 0.40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NRC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나죠. 네, 흥미로운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특이점은 식당 내부가 아주 조용해서 메뉴가 나올 때까지 일행과 소극적인 대화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를 긍정적인 문장으로 보는지 부정적인 문장으로 보는지가 갈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기반으로 교육을 어휘 사전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보는데 근데 코발트나 GPT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많은 연구자분들이 그런 사전 기반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기반 그리고 LLM 기반으로 감성가 혹은 텍스트 토픽 모델링 등등을 활용을 하신 다음에 이걸 변수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변수화하셔서 변수로 사용을 하시는데 애초에 이 변수한 과정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했던 게 이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여기 계시는 송태호 회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연구고요. 트랜스포머 기반 감성 분석을 활용한 소비자 리뷰 연구의 타당성 요찰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리서치 퀘스천은 크게 3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성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로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감성 분석 모델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고객 리뷰의 긍정 혹은 부정을 분류하는가가 첫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의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준점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분류하는 것과 이 분류기가 분류한 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로 다른 감성 분석 모델들 간의 분류 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예측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감성값이나 혹은 주제값 등등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변수로 사용해서 어떤 마케팅 성과를 예측한다던가 혹은 유용성을 예측한다던가 이런 예측 모델로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독립범수로 많이 사용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성 분석 점수가 실제로 마케팅 성과 지표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가까지를 통해서 예측 타당성까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일단 있는 데이터와 리뷰의 유용성이었어요. 그래서 헬프풀리스를 써서 이걸 예측하거나 설명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비교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 감성 분석 방법론들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전 기반 방법론으로는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감성 어휘집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단어가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 문장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측정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단어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맥의 복합성이나 이제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그리고 초기 딥러닝 방식으로 쭉 발전을 하면서 단어 빈도 기반 분류 그리고 순서를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은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인코더를 주로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벌트나 로버트A 등등 벌트 계열 모델들이 있고요. 이 메커니즘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감성 어휘집보다는 훨씬 더 자연어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디코더를 활용하는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 GPT나 제미나이 등등 이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문맥을 다음 문맥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어 생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서 마케팅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 분석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모델 감정 분석 방법들의 혹은 분류기들의 성능을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밸리데이션을 한번 해보자라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연구가 필요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최근에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들, 벌트나 혹은 GPT 같은 LLM 모델들은 많은 연구에서 이미 정확도나 재현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수치가 항상 비즈니스 환경에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은 좋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가격에 굉장히 센스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은 별로 이 리뷰를 보고는 별로 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품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품질의 웨이트가 높아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 문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고객의 관점이나 맥락에 따라서 긍정이나 부정의 해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마케팅 맥락 안에서 이 고객 데이터라는 것을 볼 때는, 고객이 작성한 데이터를 볼 때는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된다. 도메인 널리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AI 모델 혹은 최근에 뭐 트랜스포머 모델 등등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묘한 뉘앙스를 여전히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매저한 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정리하자면 연구의 필요성은 다양한 트랜스포머 모델들과 인간 평가자 간의 의견 일치에 대한 논의가 기존에는 좀 부족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델을 바탕으로 추출한 감성 분류값을 연구를 위한 변수로 정말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옐프에서 오픈 데이터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셋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00만 건의 고객 리뷰 중에서 문장 단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리뷰에 대해서 리뷰 유용성 값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헬프풀에 보팅을 한 값들이 있어서 이것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먼저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소문자 변화를 하고 뭐 태그를 지우고 비텍스트 요소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워서 텍스트 정제를 먼저 하였고요. 그리고 예측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통제 변수도 추가를 했습니다. 리뷰의 길이도 좀 통제를 해야겠다라고 간단하게 통제 변수를 추가를 해서 각 리뷰의 단어 수, 문장 수도 추가를 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연구에서 다수 활용하는 감성 분석 분류기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았을 때, 맨 위에 보시는 건 이제 휴먼 벤치마크 사람들의 감성 분류하는 거. 렉스퍼베이스는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거, 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NRC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중에서도 이 인코더 모델, 디코더를 활용하는 모델 크게 두 가지 맥락을 고려를 하였고, 이 인코더 모델에서는 크게 네 가지 모델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벌트 계열 모델이지만 조금씩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벌트 베이스는 이제 구글에서 오픈한 기반 모델이고요. 이거는 2019년도에 아마 구글에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벌트 모델은 파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맞게 데이터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맥을 다 양방향으로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트 베이스인데 텍스트 어택에서 공개한 것은 뭐냐면 이 벌트 베이스 자체는 똑같은데 굉장히 공격이나 증강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해서 이게 잘 대응하게 만들어진 특화된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스트리버트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무게가 가벼운 모델입니다.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모델이라서 많은 연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로버트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현력 강화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등등을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모델들을 전부 비교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은 감성 분석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만개 리뷰에 대해서 문장 단위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하고 총 6가지 모델, 사전 기반 모델부터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까지 포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 휴먼 코더 3명에게 실제로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문장을 보여주고 전부 분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더들 간의 일치도도 보았고요. 그리고 이 코더들이 응답한 값과 감성 분석 분류기 모델을 적용한 6가지 모델의 값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측 타당성을 한번 검증해 보고자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종속 변수 리뷰 유용성으로 설정을 해서 간단하게 회귀 모형을 세팅을 하였고요. 헤브플리스 같은 경우에는 0인 값도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 트랜스폼을 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간 평가자의 감성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값은 accuracy 정확도하고 그리고 코헨스 카파 배수를 사용해서 일치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코헨스 카파 값은 다 0.71 이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0.6 이상이면 일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모든 코더 조합에서 카파 값이 0.65 이상 그리고 평가자 간 판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관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흥미로운 점은 뭐였냐면 인간들 간의 관계도 100%다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평가자 간에도 완전한 합의를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였고요. 정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6에서 92% 편차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텍스트에 대해서도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평가자별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려고 했던 거는 모델 성능이 퀘스카파 기준 0.70 그리고 정확도가 0.88 이 정도 내외의 값을 감성 분석 분류기 모델이 가지고 있다면 이 모델의 분류기 결과는 사용할 만한 것이구나라고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표 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평가자 대비 휴먼 코더 대비 감성 분석 모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렉시콘 베이스드부터 GPT까지 쭉 코더 1, 2, 3와 비교한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정확도는 전반적으로 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눈에 띄게 낮은 모델이 디스블. 왜 그런지 정말 생각이 들더니 디스블 같은 경우는 중립으로 분류하기 너무 중립값이다, 영값이다라고 분류하기 굉장히 많았고요. 다른 것은 렉시콘 베이스 값이 약간 낮은 것을 그리고 보시다시피 벌트베이스와 벌트베이스 스토커 같은 경우에는 이진 분류가 있습니다. 부정수를 부정이 아니라 부정할 때 있고요. 그래도 이진 분류를 만들어서 한 분류에서 결국 전체를 활용한 정확한 계산을 해서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인간과 모델 일치 분석 결과 벌트베이스 그리고 벌트베이스 텍스트한테 그리고 GPT 모델의 경우 휴먼 코더 대비 약 0.91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확인을 하였고 베이스들은 중립 예측 비중이 많아서 평균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 성능 그리고 로버트는 3분류가 가능하지만 이 벌트 계열 내에서는 굉장히 낮은 정확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모델 간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모델 간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와 실질적 일치 수준, 즉 코헨스 카파 계수로 추정한 것을 보았을 때는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간 평가자만을 사실 근접한 감성 분류 성능을 보였습니다. 0.9 이상의 그랬고 특히나 이제 텍쥐라는 경우는 인간 평가자가 높은 정확도와 실질적 일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벌트베이스 인코더 기반의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기반의 이 벌트 계열에서는 벌트베이스 텍스트 어택 극성값을 넣었을 때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 극성값을 넣는 이 텍스트 어택 모델이 가장 안정적인 일치 구조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류기와 달리 모든 비교에서 카파 값도 낮았고요. 또 감성 분류의 신뢰성 확보에 좀 실패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리고 분석하는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요거는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였지만, 사실 데이터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분석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 벌드 베이스드 텍스트 어택과 GPT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신뢰성이나 혹은 일치도 수준에서. 그런데 챗 GPT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그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측 사량성입니다. 보시다시피 리뷰 유용성에 대해서 크기 분석을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요. 어, 퀄리티를 내가 중립을 지내서 합이 없답시여서 그것들을 그리고 벌칙을 뭔가 기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가 아니지 유용성에 오히려 네거티브가 음의 유의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에서 모두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요. 긍정 감성의 점수의 회귀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전 기반 방식의 같은 경우에는 이 긍정 감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미세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only 부정적 표현만 이 helpfulness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아마 저희가 추론을 하기로는 이게 맥락적 측면의 감성 포착을 좀 어려워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추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뷰가 길수록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렉시컨 베이스드 모델 대비 비교적 높은 R스퀘어값, 그리고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AIC, BIC 값도 훨씬 더 높은 값을, 그러니까 더 값이 낮은 좋은 값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픽바인딩은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트랜스포머 기반, 사전 기반, 혹은 뭐 LLM 기반 이런 감성 분석을 활용을 해서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은 게 목표였습니다. 정확도나 일치도나 예측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였고요. 흥미로웠던 점은 개인적으로는 인간 평가자 간에도 완전한 합의는 어려운 것을 확인을 하였고, 왜냐하면 이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관성이나 맥락 의존성이 굉장히 높게 포함된 과업임을 오히려 데이터로 증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특히나 이 벌티 베이스드 텍스트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인간 평가자와 굉장히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이후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대규모 데이터를 넣었을 때 훨씬 더 그 정도가 안정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 유용성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긍정 감성이 강할수록 유용성은 감소하고 또 비판적 혹은 부정적 정보는 오히려 유용성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서 이거는 요 다른 연구 맥락으로 더 딥하게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임플리케이션은 이 감성 분석 연구에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일치도나 예측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였고, 아무래도 전통적 사변 기반 감성 분석은 미세한 효과를 포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소비자 행동, 여러 가지 행동을 더 정교하게 설명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과요. 그리고 이 감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분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 영역, 특히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객 혹은 소비자의 정보 처리 혹은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시사점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기업이나 플랫폼은 좀 다른 맥락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리뷰만을 강조를 한다기보다는 정보성이 높은 비판적 리뷰를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시사점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배가 고프실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 포도들에게 만개를 제가 부탁을 했다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예.
아니, 이거 영어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한국어는 정말 더 다른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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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입니다. 호텔. 다 호텔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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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음.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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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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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적을 반영한 데이터는 아니어가지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다르죠. 네. 음. 시리즈 연구로 잘 제가 열심히 디벨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